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간이식 안 해줬다고 이혼 요구한 남자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배우자의 장기 이식 거부 이혼 사유 될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SBS 출처입니다. 사랑스러운 두 자매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부부가 있는데요, 예고 없이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남편의 암 소식입니다. 간이식을 받지 못하면 1년을 넘기기 힘든 시한부 인생을 진단받았답니다. 마지 됐을까? 정말 서글프지 않습니까? 열심히 인생 살고 있었는데 저렇게 사형 선고받으면은 진짜 저라도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가족 중에 간 이식이 적합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내. 그래서 남편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남편 희망사항이고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남편에게 아내가 간 이식을 못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단 공포증을 앓고 있어서 날카로운 물건이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주사 같은 거나 날카로운 거 자기 피부에 된다고 생각하면은 무섭다네요. 그래서 수술대에 올라가지 못하겠다는데 마지 됐을까? 그래도 남편의 병간호는 꾸준히 했답니다. 뭐 미안해서 그랬겠죠. 그러다가 남편은 죽음이 다가오자 계속 성격이 포악해졌고 급기야 아내에게 간호 따위 해서 뭐하냐고, 당신이 나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그깟 메스가 무서워서 배우자를 죽게 내버려 두냐고. 폭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게 집안 싸움으로 번져서 가족이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됐다는 거죠. 한쪽은 며느리를 욕하고 한쪽은 사위를 욕하면서 말입니다. 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제일 중요하지. 사위고 며느리고 결국에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혼인 도장만 지우면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됐을 때 이야기고 부모들이 하는 꼴 보니까 이 부부들의 결말도 안 봐도 비디오다, 그죠? 아니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하기 놔둬야지 저거를 집안 대 집안으로 싸우고 있네. 잘 돌아가는 집안들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장기 기증자가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간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문제는 아시다시피 집안이 이미 콩가루 집안이 되어 있죠. 부부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놓는 이야기가 있는데 남편이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했대요. 진짜로 저 여자가 날카로운 거 무서워하냐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자가 수술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 됐을까? 보험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진짜로 수술한 적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선단 공포증이라는 걸, 뾰족한 걸 무서워하는 증상 같은 거 가져본 적이 없고, 그래서 남편이 왜 거짓말했냐고 따져 물으니 아내 왈, 맞아, 내가 거짓말했어. 간을 이식해줄 수가 없었어. 내가 잘못되면 아이들은 어떡해. 어이가 없네. 어린 자매를 생각하니 아내의 선택도 이해됐지만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 이야기에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 영상을 보는 보람이 있죠. 선단 공포증이라는 걸 아내의 머리에서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맞잖아. 굉장히 희귀한 증상인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저걸 알 길이 없을 텐데 저걸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서 답을 얻어냈을까요? 아니잖아. 제 생각에는 거의 뭐 80% 확률로 맞을 테지만 이런 류의 글을 많이 다뤄본 결과에 입각해서 저건 맘카페에서 얻은 지식일 가망성이 높습니다. 거기 별의별 직업을 가졌었던 여자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전업주부라는 공통된 직업을 백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남편 까는 이야기, 전업주부 할 수 있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전업주부 할 수 있냐, 테크트리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계속 오갔었거든요. 그러다가 고착화된 게 첫 번째,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진짜 이 여자가 너무 힘들구나. 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하게끔 노이로제 걸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울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만둔다. 근데 이게 그만두는 게 먹히지가 않으면 계속 일하라고 하면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여기 직장이 너무 힘들다, 아니면 상사가 쓰레기다 라고 해서 재취업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사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직장을 구하는 척 열심히 사는 척 몇 달 동안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전업주부를 하기 위해서 핑계를 댔던 거기 때문에 재취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은 애가 생기거든요.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은 이상 이 과정 2년 안에는 애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원히 전업주부가 되는 거야. 뭐 남편이 시선이 곱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는 취업보다 더 무서운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왜? 애들 핑계가 있잖아. 이거 남편들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애가 안 생기면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밟는 단계가 다음 단계입니다. 네 번째가 정신병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단을 받아냅니다. 이건 뭐 맘카페에 진단 잘해주는 병원 같은데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대요. 맘카페에 있대. 그래서 약을 타와서 남편에게 이걸 증거로 제출합니다.
겁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척하고 약은 변기에 갈아서 버리든지 하수구에 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몰래 버리든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전업주부 하는 거야. 내가 이 이야기만 몇 번 다룬 줄 아세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정확한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지금 떠오르는 것만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맘카페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궁금하시면은 여성 전용 카페들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 아이디로 가입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게 거짓말인지 진짠지. 근데 저거 왜 저렇게 한다고요? 네, 전업주부 하기 위해서 나 하나 편하기 위해서. 남편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당공포증, 저것도 맘카페에서 전업주부하고 있을 전직 의사 출신 무직 백수, 아니면은 약사 출신 무직 백수, 간호사 출신, 간호조무사 출신한테 정보를 얻었을 가망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래서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맘카페를 무서워하는 거잖아. 좋은 이점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더 많으니까 거기에 계속 다니던 내 착한 아내가, 성실하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표독해져서 오니까 이게 썩은 귤 상자 이론의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에서 더 웃긴 건 판결문입니다. 남편은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왜 기각되었냐면 장기 기증은 개인의 신체적 자기 결정권에 속하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아내의 장기 이식 거부 뒤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불안과 우려가 있었고 이는 보호자로서 충분한 타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혼 규칙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 뒤로 부부 사이는 아사리판 되는 거죠.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2심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남편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판결문 보십시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내의 거부가 아니라 남편의 폭언 및 강요로 부부 신뢰가 훼손된 데 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라는 건데 어이가 없네. 그거잖아. 저 사람이 내 옆에서 깐족대면서 계속 내가 저 깐족대는 사람을 때리도록 유도를 하는데 저는 안 때리고 참는 겁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저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대 때렸는데 이게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의 잘못이 되는 거지. 일방적인 폭행이 되어버리는 거지. 맞잖아. 남편이 저렇게 성격이 포악해진 것도 결국에는 아내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선당공포증, 그런 헛소리만 안 했어도 저렇게 됐겠어요. 근데 언니야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애초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니까. 죄송하게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간 100% 떼졌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남자의 경제력만 보고 결혼했으니까 간을 떼주기 싫겠지. 그래서 애 핑계 대면서 남편에게 뭐라 하다가 도저히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경제력에 기대해 사는 거는 무리겠다. 안면 몰수하고 간이식 안 해주고 남편 돈 벌어오는 거 받아먹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양육비라도 낭낭하게 챙기자. 위자료라도 챙기자. 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방금 나온 판결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참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압니다. 때린 놈이 잘못이고 암에 걸린 놈이 잘못이죠. 알아요. 그리고 아내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주기 싫겠지. 어차피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애들도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여유로우니까 낳은 건데 아니 갑자기 남편이 아프네. 그렇게 된 거잖아. 아니 저게 말이 안 된다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거면 무조건 준다는 이유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 아버지가 평생 나를 보살피다가 과로해서 그렇게 과로가 쌓여서 암에 걸렸다 칩시다. 나이 70이에요. 수술을 하고 쾌차한다 하더라도 길어야 10년 더 살아. 근데 내가 이식 수술에 적합하다고 검사 합격이 나오면 기증 안 하는 자식들 있습니까? 다 한다니까. 그런데 자식을 둘 낳은 부부 사이에 이 정도도 안 된다고요? 그럼 애초에 사랑이 없었다는 내 전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고 회로를 돌리는 게 맞죠? 그래, 일단은 아픈 놈이 잘못한 거 맞아요. 맞는데 이건 도의적으로라도 남편 탓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판결문 그리고 가족들이 세상이 전부 다 남편 탓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슬프다는 거지. 넌 좀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사연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공무원 돼서 망하고 집에서 노비됐어. 대기업 연구실에서 근무했음. 30대에 암에 걸림. 수술 후 직장에 정 떨어짐. 구급 공무원 경력직 뽑길래 원서 넣었더니 덜컥 합격. 아내가 울고불고 뭐 먹고 살 거냐고 그냥 대기업 다니라고 하고 나는 못 다니겠다고 힘드니 이직하겠다고 함. 공무원 되고 실수령 280임. 돈 못 벌어온다고 너 때문에 내가 가장이 된 것 같다며 아내가 힘들어함. 주담대 대출도 갚아야 함. 돈 못 버니 주말 평일 집에 항상 집안일이 내 전담이 됨. 돈 아끼려고 항상 집에서 밥 먹다 보니 밥, 반, 국 요리 내가 다 하고 상 다 차려줌. 삼시세끼 다 먹어. 아내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돈 벌어올 수 없냐고 압박. 벌어보려고 했으나 공무원은 겸익금지임. 그냥 지침. 도망가고 싶음. 주말에 아내는 누워서 쉬고 난 항상 노비처럼 일주일 먹을 찬거리랑 국 만들고 밥 만들어서 주느라 주말이 다 끝남. 정말 이렇게 몇 년 살다 보니 자존감은 하나도 없고 매일매일이 정말 지겹고 아내랑 대화
와도 싫음. 공무원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걸까? 아내를 잘못 만난 걸까? 근데 아내가 지독히 아끼고 전략해서 그나마 대출 갚으면서 살아가. 근데 그만하고 싶어 라는 이런 글들 보면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저 남자가 잘못한 건 맞죠. 아픈 사람이 잘못한 게 100% 맞아. 그런데 아픈 사람한테 저렇게 모질게 굴었어야 되나 싶지 않습니까? 알아요. 돈 못 버는 사람이 집안일 더 해야 되는 게 맞죠. 와이프가 1.5배 더 번다잖아. 그럼 남편이 집안일 많이 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남편이 직장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회사를 그만둔다는데, 힘들어서 그만둔다는데 그렇게까지 모질게 했어야 됐습니까?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집안이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러분들 제발 결혼했으면 좀 잘 사세요. 저렇게 비참하게 좀 살지 마. 그리고 부부 사이에 무조건 사랑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식요? 출가하면 남이야. 아무리 자식들한테 애틋하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못 볼 수도 있다니까. 애가 똑똑해서 외국 살면 어떡할래요? 볼 수 있어요. 보기 힘들지. 그게 정상이라니까. 결국에는 아동바동 이 험난한 세상을 부부끼리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조건 보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겠냐고. 꿈속에서 깨어나 시간입니다. 레드 스타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